산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랑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보그님. 지난번에 의무병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썼던 사람입니다. 그때 썼던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쓰게 되면서 변명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 박제 기념으로 지난번에 언급해서 많이 다치고 걸리는 것들, 병 걸리는 거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약은 상표가 아니라 성분입니다. 상표는 다른데 그 약이 어떤 약이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과 판콜을 보시면은 각각 주성분이 아세트 아미노펜인데, 즉 타이레놀과 판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이 뭔지 예시나 짧은 설명 또는 단어로 써놓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약들은 꼭 이 둘만 있는 거가 아니라 다른 약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약 성분이 여러분 약 사시면은 봉투나 상자 자세히 보면 성분명 막 다 써있어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첫 번째 감기. 감기 뭐 솔직히 사회에 있을 때도 다들 많이 걸려봐서 아실텐데, 코감기 시작해서 기침 등등으로 여러분이 흔히 아는 것들이요. 여러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을 좀 주는데요. 종합감기로 디히드로코데인 타르타르 염산염, 일명 코프정이나 코프시럽이라는 걸 주고, 근데 여기에 목감기로 목이 아프다면 이부프로펜이라는 걸 줘서, 머리가 아프면 아세트아미노펜을 주고, 해열진 통제이면 흔히들 아는 타이레놀입니다. 콧물이 난다면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이라고 하는 액티피드 콧물약을 주고요. 또는 세트리진 염산염이라고 하는 세노바 알레르기약, 비염약 등을 처방합니다. 여기에 이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약은 먹으면은 바로 잠이 와요. 콧물약. 그래서 운행이 있는 운전병들에게 처방을 하면 미리 군의관님께 말씀드려서 빼놔야 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각종 통증들. 뭐 여러가지 통증들이 있는데요. 각 통증 부위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웬만하면 다 비슷합니다. 머리 통증은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루펜, 무릎이나 다리 쪽이 아프면은 이부루펜, 그리고 에페리손이라고 하는 근이완제, 허리가 아프면은 아세클로펜약, 진통 소염제 등을 주죠. 주의할 점은 약을 먹고 난 후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의무병에게 조치를 받고 받은 약은 바로 폐기하세요. 또 약을 처방받으려고 할 때마다 무슨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계열의 약을 빼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가 아픈데 팔이 저린다든지 다리가 저리면 그건 상급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 허리가 아픈데 막 팔이 저려? 왜냐면 그거는 허리 디스크가 나가서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복무하면서 2명 정도 봤는데요. 한 명은 방탄헬멧을 쓰면서 근무하러 가는데 그게 안 좋았나 봅니다. 경추 3, 4, 5번이 나갔는데 한쪽 팔이 계속 저리다고 간부님 중 한 분이 텐트로 허리 들다가 허리뼈 3, 4, 5번이 나가셨는데 2다리가 저린다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군대에서 아픈데 어딘가 갑자기 저리다? 저릿저릿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바로 진료를 보고 병원이나 최소 의무대를 방문하세요. 만약에 방치를 하거나 더 악화시키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으니 바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 약을 주고 보내기도 하는데 보통은 프레가발린이라고 하는 리리카 신경병증 진통 소염제를 줍니다. 세 번째, 복부 통증.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지를 봐야 되는데 명치 쪽이 쓰라리면 위염이나 위, 역류, 식도염일 가능성이 크죠. 그 경우 보통 밥 먹자마자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식도염을 일으키거나 위염을 일으킨 겁니다. 또는 급하게 밥을 먹어서 그렇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소화불량입니다. 흔히들 뭐 잘못 먹었거나 그런 것이니 배아제라고 하는 소화제 하나를 드시면 나아집니다. 만약에 배꼽을 기준으로 오른쪽 하복부가 아프면 그건 맹장염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떼자면, 저는 오른쪽 하복부가 아팠는데 맹장인 줄 알았는데 맹장 아니었고 개실염이었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인대 손상. 인대 손상은 흔히들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복무하면서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보통 축구하다가 다치고 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인대 손상이 난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 그건 골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대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겠지만 붓지 않는다면 보통 이부프로펜, 진통소염제나 에페리손이라고 하는 근위연제를 주고 의무병이나 군의관에게 깁스를 해줍니다. 실제로 복무하는 동안 부대원 90명 정도 있는데 한 10에서 20명 정도는 다치고 의무대에 가거나 저한테 깁스를 받고 며칠 동안 목발을 하고 다녔죠. 의외로 많이 다쳐요. 다섯 번째, 심한 열상 또는 절상, 피부가 찢어지거나 잘리는 상처.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군생활하면서 7명 정도 봤는데요. 작은 정도면 빨간 약이라고 하는 포비돈 발라주고요. 드레싱하고 심하면은 봉합을 해야 됩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의무병이 하니까 걱정하실 텐데 요즘은 의무병이 안 해요. 그거 의무병이 하면은 영창이고 법으로 막혀 있어서 절대 봉합 안 합니다. 군의관님들이 해주시는데 의무병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줄 거예요. 먼저 다친 부위에 마취를 하고 그 후에 바늘을 살짝 찔러보는데 통증이 있는지 물어볼 거고, 이때 만약에 통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말하세요. 마취가 덜 돼서 겁나 아프니까요. 그 후 봉합하고 드레싱합니다. 그 이후 약을 주는데요. 항생제, 예를 들어 반한 등을 주는데 상처 부위로 인해 감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6번째, 발열. 이걸 감기랑 같이 쓸까 말까 했는데 감기 말고도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따로 씁니다. 감기랑 같이 열이 나거나 백신을 맞은 후 발생하는 발열은 보통 이부프로펜, 해열 진통제나 아니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을 씁니다. 하지만 열이 39도를 넘는 고온이면 수액을 맞아 낮추는 경우도 있죠. 제가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발열 말고 또 다른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의무대 못 가고 바로 상급 병원으로 가 코로나 PCR 검사하고 따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또는 어느 한 부위에만 발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염증이 났다든지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죠. 실제로 제 동기가 무릎이 붓고 열이 났는데 병원에 가보니 연화염증이라는 걸 진단받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개실염이라는 걸 알으면 온몸에 열이 나는데 제일 열이 많이 나는 데가 배가 열이 나요. 그 딱 개실염이 걸린 부분, 오른쪽 하복부 쪽이 부풀어. 이게 누워있으면 빨간색으로 부풀어 있어. 여러분들 배가 빨간색으로 부푸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거기가 다 마치 안에 뭐 삐거나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살이 부풀어 오르듯이 빨간색으로 팽창하면서 살짝 부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이 엄청나. 겁나 뜨거워. 배가 겁나 뜨거워. 보통 여러분들 배 지금 만져보면 차가울 거예요. 배가 뜨거워. 다음 7번째, 벌쏘임. 이것 또한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여름에 아주 자주 발생하는데요. 작업하다가 쏘이기도 하고 밖에서 담배 피다가 쏘이기도 하고 그냥 서있기도 쏘이기도 하고, 벌침이 박혀있지 않으면 얼음으로 냉찜질해서 붓기를 빼고 알러지를 대비해서 알레르기약 페니라민이나 세티리진 염산염 등을 쓰기도 합니다. 8번째,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발생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리거나 어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의 원인이 항원이라는 놈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에는 어떤 것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항원으로 변할 수도 있고, 뭔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서요, 10살 때 토마토를 먹어도 잘 먹었는데 갑자기 20살 어느 날 토마토를 먹었는데 몸에 막 알러지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꽃가루 알레르기는 갑자기 없었는데 어느 날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알레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발생을 한다면 알레르기약 페니라민과 세티린 염산염을 쓰고, 너무 심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쓰는데 프레드니솔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다가 끊으면 몸이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9번째, 골절.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인데 이게 의외로 은근 발생합니다. 작업하다가 금 가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었는데 골절이 나는 등 뼈는 단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경우 붓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 진통제를 주고 그 다음에 깁스를 해준 뒤 의무대나 병원에 보내서 정밀검사 보내고 병가를 쓰게 해주고 사제병원에서 수술하기도 해주죠. 10번째, 화상. 화상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1도, 2도, 3도. 이렇게 3가지 화상으로 나눠지는데 1도는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데여서 손이 화끈거리고 손이 좀 빨갛게 되고 물체에 닿으면 약간 화끈거리는 거 있죠? 그게 1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은 이제 물집이 잡힙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은 검게 되는데 이게 완전 잣된 겁니다. 1, 2도는 예후가 좋은데 3도는 예후가 나빠요. 화상은 보통 언제 발생하냐?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혹한기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영하 20도에서 자려고 하면은 추우니까 핫팩을 터뜨리고 침낭 안에 넣고 자는데 맨살에 직접 닿게 하면은 저온 화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통 2도 화상을 입어요. 이런 경우 베아로반이라고 화상 연고를 드레싱해주고 매일매일 갈아줍니다. 만약 군의관님께서 멸균된 상태에서 물집을 터뜨리셨다면 그 후 거기에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제 동기가 화상을 그렇게 입고 물집을 터뜨렸는데 물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기어코 샤워하다가 물 들어가서 혹한기 이후에 매일 드레싱 해주면서 하니 유역하다가 직전에 다 나았던 게 기억나네요. 참고로 동상을 입어서 화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겨울에 쇠를 맨손으로 만지는 등 그러면은 동상으로 인한 1도 화상을 입게 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많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들을 나열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요. 제가 이 글을 적어두는 이유는 복무하시는 분들이 복무하시다가 다치면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무병은 그들을 치료할 의무도 알려줄 의무도 있기에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바로 의무병에게 가서 치료받으세요. 의무병이 선임이어도 가서 치료를 꼭 받으십시오. 의무병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 글도 유튜브에 박제가 되면 제 군생활 1년 6개월 동안 이사를 3번 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산특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보이는 증상들이 보이면은 의무실에 가서 무조건 약을 타세요. 약 많아요. 의무실은. 우리나라 그 군대 의무실은 잘 돼 있습니다. 소소한 건. 병원이 좀...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